안녕하세요. 공홀반야 열애장 제68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마하반야 바라멜다 심경 전반부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멜다시 조견 오은개공 도일체고액 사리자 색보리공 공보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사리자시 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양 및족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역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역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역무덕. 불교의 이제는 핵심 사유체계, 사유체계 자체로만 보면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중간학과, 그 다음에 유식학, 그 다음에 열애장사상 세 개 정통하면 되는데요. 일단 중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나가르주나 용수라는 번역되는데 용수의 중론의 기초를 해서 성립된 사유체계인데 핵심은 뭐냐면은 이 공사상이죠. 공에 대해서 논을 하는 건데 공이 즉 중이고 중이 곧 영기다. 그런 공이 영기고 중이다. 중. 다음에 우리가 유식학은 이제는 무척세친이라는 형제지간이라고 그랬죠. 정결했는데 유가 유식행파에서 하는 거는 여기는 심에 대한 철학이라서 마음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철학인데 사유인데 이것은 만법유식론이라는 만법유식론이 이것이 일체유심조거든. 그래서 이 모든 세계의 구조가 다 이 마음으로 지어진다고 하는, 일체가 다 마음으로 지어진다. 오직 마음이 전부다라고 하는 거죠. 유식론이라고 하는 만법유식. 식이 곧 시기력이 곧 의식, 마음에 대응된다 이렇게 보시면.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일체 중생 시류불상이라고 해서 모든 중생은 부처의 씨앗, 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은 씨앗과 관련된 사상을 씨앗 종자 사상이라는. 씨앗, 그래서 종자를 핵심으로 봐가지고 운영되는 그런 개념으로 파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반야 열애장 사상은 열애장 사상 사유체계를 통해서 중간 유식학을 통합해 가지고 설명하는 체계를 제가 구상을 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 반야신경도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해석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애장에 해당되는 그게 키워드가 뭐냐면 사리자라고 제가 그랬죠. 사리자. 이 사리자가 부처의 자식이 들어가 있는 하나의 살이다라고. 그래서 이 살이자를 가리켜서 그 만이보주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 살이자는
만이보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이보주가 이 사리자 만이보주 안에 이게 그러니까 요게 이제 만이보주가 되는 동그란 그 구슬알이 되는 거죠. 구슬알 속에 부처의 자식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처의 자식의 세계가 지금 구성되고 있는 하나의 개벽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그래서 이것은 요 씨앗, 불성의 씨앗이 지금 나무의 가지로 싹시 나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종자론에 기초를 해서 진행되는 것이고, 이 종자 개념은 결국에는 우리가 보리, 깨달음의 씨앗이라고 하는 보리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리자나 만이보주는 결국 보리라고 하는 거죠. 보리수 나무의 열매인 보리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성불한다는 것은 성불은 공성지혜와 지혜를 모체로 하고 보리심을 부채로 삼아서 우리가 중생의 그 부처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은 밀교 책에서 이제 이런 게 잘 돼 있는데, 여기 아니고 이렇게 부모체가 우리 몸 안에 탄트릭 메커니즘, 요런 상태로 진행되는 거를 우리가 무상유가 딴뜨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무상유가 딴뜨라 메커니즘이 진행이 될 때에 이 부채는 보리심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자 씨앗을 심고 여체 속에 심고, 이 여체가 불모가 그 보리심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자궁에서 수태를 해가지고 부처의 자식을 포태를 해가지고 열애장으로 포태를 해서 현상화시키는 거죠. 이런 상태의 그 수행을 우리가 무상유가 딴뜨라는, 그러니까 무상유가 딴뜨라는 아누따라 요가 딴뜨리즘 수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메커니즘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행법으로 제가 무상유가 딴뜨라, 아누따라 요가 딴뜨라, 이것을 제가 볼 때는 가장 강력한 수행법으로 저는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모체와 부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공성은 모체와 관련되어 있고, 거기에 심어진 씨앗, 그러니까 남자가 이게 정자를 이렇게 여자의 자궁에 심듯이, 그러니까 여자를 대상으로 삼아서 심듯이 보리를 심게 되는데, 이 보리가 바로 사리자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공은 사실은 자궁에 해당되는 여자의 자궁, 그 여체, 모체, 불모의 자궁에 해당된다. 부처의 어머니, 불모의 자궁이다라고. 그러면은 이게 불모의 자궁만 가지고 이게 현상화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 보리가 들어와야죠. 보리가 들어와서 심어져야지 보리가 착상을 해서 그 보리의 잠재력을 이 공성을 가지고 있는 불모가 그 자궁에서 보리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보리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잠재력을
현실적 세계로 드러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리자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리자가 없으면은 이 공만 가지고는, 자궁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리자가 심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리자라는 잠재적인 부처의 세계가 잠재적으로 있었던 것이 구체적으로 현상화가 된다, 그런 얘기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사 색지식 공주시대 수상행식 역부여시라고 하는 과정 자체가 부처의 세계가 잠재되어 있는 것이 현상적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근원으로 회귀에 들어가는 그런 메커니즘이 여기 설명을 한 것이고, 그런데 결국 이렇게 우리가 부처의 세계가 열리는 요 세계 자체도 사실은 요 사리자로 인해서, 그러니까 요 사리라고 하는 요 사리자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처의 씨앗과 중생의 씨앗은 차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부처의 씨앗이 곧 중생의 씨앗은 차별이 없어요. 차별은 뭐에 있는 거예요? 모체 공성의 차이가 있는 거죠. 공성. 그러니까 우리가 모체가 활성화시킬 때 그 지혜력, 모체의 지혜력의 수준에 따라 가지고 생명의 형태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나무를 가리켜서 우리가 지식의 나무, 생명의 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지식이, 우리가 그 공성, 요 안에 요게 이제 공성의 그 포태가 돼서 부처의 세계가 열릴 때, 우리가 그것이 보리가 잠재된 게 현상계로 이렇게 드러날 때, 그것이 중생의 세계로 환생할 것이냐, 부처의 세계로 우리가 나갈 것이냐는 이 공성 자궁을 가지고 있는 이 중생의 지혜력 수준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 공성지혜가 모체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씨앗은 차이가 없는 거죠. 보리 자체는 차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 차별이 없는 이 사리자라고 하는 이 씨앗은, 이것을 사리자라고 한 거잖아요. 이 씨앗은, 그러면 부처와 중생은 씨앗에 차별이 없고, 중생 안에 씨앗이 있는데 이 씨앗을 부처로 발현시킬 것이냐, 부처의 세계로 발현시킬 것이냐, 중생의 세계로 발현시킬 것이냐, 세계를 발현하는 근거가 이 사리자에 있는데, 문제는 이 사리자로 인해서 형성되는 세계, 그것이 중생의 세계가 됐든 부처의 세계가 됐든, 그 사리자로 인해서 그 자궁에서 그 형상화되는 그 세계, 드러나는 세계는 결국 그 여자의 그 자궁에서 그 현상으로, 그렇죠? 현상계로 우리가 드러나는 날 때 그 만법을 담고 있는 것이 이 보리인데, 이 보리가 그 공에서 그 만법이 형상화가 돼서 이렇게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세계가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계는 성주개공한다는 성주개공은 그 특성으로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가 만들어져 가지고 생성돼 가지고 머무르다가 무너져 가지고 공으로 소멸되더라 다시. 그래서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가 창조되는 것이기도 하고 세계가 소멸되는 것이기도 한 게 바로 이 공이란 말이에요. 그럼 공은 시작점이면서 끝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을 이때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이라고 하는 것은, 화이트홀은 창조, 성이고, 이 블랙홀은 멸, 그렇죠? 죽는 거고, 그리고 웜홀은 소멸된 곳에서 다시 창조가 일어나는 그 중간 지점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될 때 세계는 기본적으로 성주개공하는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 이것이 그렇지 생성소멸하는 이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성소멸 이걸 다른 말로 이제는 생성소멸이라고 생성소멸. 생성소멸이 끝없이 일어난다. 그런 생성소멸이 끝없이 일어나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세계 구조가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도 외부에서 이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이 씨앗 자체에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구조도 이 씨앗 자체에서 만법적 구조로 결정돼서 나오기 때문에 시간과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이 씨앗 자체에 잠재적으로 있어가지고 그 시공간을 구성해 나가면서 만물이 생성되고 시공간의 그 흐름에 따라 자체 시공간의 흐름에 따라서 생성소멸되는 운동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것이 보리 사리자를 기초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 마치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이렇게 진행되는 모든 모습들이 세계가 진행된 이런 모습들이 생성소멸하는 거를 이렇게 볼 때는 모든 게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계 자체 세계는 다 꿈과 같다. 나는 꿈이다. 드림이라는 마치 꿈과 같은 것이다. 왜? 우리가 공이라는 입장으로 볼 때는 공에서 나가서 공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보리라고 하는 건 잠재적으로만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현상계로 드러났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보리가 여기서 시작해서 보리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공이라는 곳에서 일체 공에서 보리가 나가서 일체 공으로 보리가 다시 돌아오니까 이 본래적 일체적 공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나간 게 다시 돌아온 거니까 이 과정 자체가 생성소멸되는 이 현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다 꿈과 같다. 그러니까 영속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다 꿈과 같다라는 일시적이라고 하는 꿈과 같이 일시적이다. 꿈과 같이 끝없이 변화하면서 일시적이라는. 그거는 뭐냐면은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 자체도 이 보리 자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뭐 영원하다 그런 개념도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시공간도 보리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펼쳐지는 거야. 이것이 아인슈타인의 시공 연속체 개념이에요. 상대적 시공. 제 개념으로 보면은 이 시공 자체도 상대적이고 자체 내 존재의 자체 내에서 이렇게 구성되는 것이지 외부에서 이렇게 영원하고 불변하는 어떤 시공간이 있어서 이것이 환경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다 꿈이고 이게 다 환상이라고 하는 꿈이면서 환상. 그러니까 꿈은 환상이니까 물거품과 같다는 물거품. 그러니까 이걸 물거품이라기보다는 비누거품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죠. 거품과 같다는 비누거품은 표면이 알록달록하잖아요. 비누거품 같고 마치 이것이 보면은 이슬같이 찰나가 새벽이나 초저녁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 이슬과 같은 그런 형태고 그리고 우리가 전기불을 넣었다가 켰다 꼈다 스위치를 넣었다 그러니까 켰다가 껐다 켰다 끊임없이 리셋하는 거죠. 리셋했다 다시 리셋하고 다시 되고 이렇게 전구를 켜고 끄는 끌 때 이렇게 드러나는 전구를 통해서 이 전구 같다고 이렇게 우리가 전구를 전기라고 얘기하는 전기. 여기 전과 같다고 하는 거는 이 전구와 같은 형상을 표현해요. 전구처럼 이게 구슬알이니까 많이 보죠. 구슬이니까 일종의 전구 같은 거네. 전구. 이게 전구에 불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거 같다는 거예요. 예, 꿈과 같고. 그러니까 이게 다
결국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거는 다 환이다. 환화다라고 하는 거. 환이라는 게 환상. 근데 꽃은 이제는 하나 꽃이다. 환화다, 뭐 공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환화, 결국 공화다. 환화이면서 공화다. 허공에 핀 꽃이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여마미소 지을 때, 할 때 뭐라 꽃을 하나 딱 들어가지고 영산에서 꽃을 딱 들어서 딱 보여주니까 받아서 보여준 거죠. 딱 드니까 마가섭이 빙그레 웃었다. 그래서 여마시중라고 해서 이 대중들에게 꽃을 들어서 보여주다. 뭐 그런 고사잖아요. 그런데 가섭이 그 이치를 알고 가섭만이 그 이치를 알고 빙그레 웃었다. 그런 표현은 이 세계 자체가 공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계 자체가 이 꽃과 하나의 꽃과 같이 이렇게 허공에다가 이렇게 꽃을 딱 들었잖아요. 이렇게 허공에 핀 꽃 같다 이런 공화다라고 하는. 그 환화 또는 환화라고 하기도 하고 허환이다. 그래서 허환. 공화는 공을 따른 말로는 허라는 말로 대체를 해서 허환이다. 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말로 허환. 그러니까 우리가 비어있는데 비어있는 것 속에서 어떤 갑자기 딱 그림이 탁 나왔다가 사라졌다 나왔다. 그리고 허환이다라고 하는 허환과 같다라는. 이것이 그 바로 그 나가라주나의 그 공사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가라주나가 지금 이 모든 그 유식 열애장이나 뭐 이런 거보다 가장 중요하게 지금 불교에서 그 대승불교, 나가라주나가 대승불교의 아버지인데, 이게 대승불교의 아버지. 대승불교의 기초는 핵심이 뭐예요? 불교의 그 핵심은 세계가 허환이라는 것이다. 이거죠.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세계는,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모든 세계는 허공에 핀 꽃이다. 허공에 핀 환상이다. 공하다. 하나다. 라는 그런 개념이 나가라주나의 중론이 얘기해 주는 바고, 이것이 바로 요런 생각을 갖는 것이 바로 공성정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성정견을 확실하게 증득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성정견, 그래서 우리가 불교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수행, 사유는 뭐냐면 공성정견을 증득해야 돼. 공성정견을 증득해야지 이것이 출발이야. 대승의 출발이야. 그러니까 공성정견이 증득이 안 된 사람은 대승의 문턱도 아직 못 간 거지. 아직 소승에 머무른 상태야. 자, 그러면 모든 세계가 허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근데 허환에도 구조가 있다고요. 이게 공화, 바로 이런 그 허환, 이 공화, 그것도 여기에도 비누거품 세계, 꿈과 같은 세계지만 이 세계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구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니까 꿈도 그냥 꿔주는 게 아니라 꿈도 그 법이 있는 거잖아요. 꿈 속에 법이 있는 거야. 그 꿈 자체가 운영되고 있는 법이 있어. 허환도. 그게 만법이야. 그 각각의 그 세계마다 다른 법칙이 거기에 작용을 하면서 꿈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에서는 그러니까 뭐 지구의 중력과 달의 중력은 차이가 있잖아요. 거의 달은 6분의 1이잖아. 지구의 중력과는 다른. 이렇게 어떤 물리적인 요소 자체도 어떻게 돼요? 물리적인 요소라고 생각되는 중력 자체도 이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팩터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 어떤 다른 세계에서는 이렇게 그 중력이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세계도 있을 수도 있겠죠. 이와 같이 그 우리가 어떤 그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물리적 뭐 생물학적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법칙으로 구성된 세계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만법이라고. 이런 모든 이런 나름대로의 법칙을 가지고 있는 세계들은 다 허환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은 전도망상, 전도몽상 세계라고 하는 전도몽상. 이게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전도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무소득고 보리쌀타의 반야바라밀다고 신무가의 무가이고 무유공포 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 하니까 전도몽상을 원리 멀리 떠나서 구경열반을 증득한다 이런 뜻이니까 전도몽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그 해석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매칭을 시켜서 설명을 안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계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세계 구조는 전도몽상 구조다라고 하는 거. 전도몽상. 그래, 전도몽상이라는 거 하는 것이 사실 연기법이라 연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러면 전도몽상이 어떤 거냐? 근데 이제 설명을 이제는 불가해서 설명하는 논리로는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전도몽상은 사실 간단한 개념입니다. 전도몽상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그 연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은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니 저것이 없다라고 하는 상대적, 대대적 작용을 설명해요. 항상 두 개의 요소가 서로 대대작용을 하고 있다, 대대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요소,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그 화엄일성 법궤도상에서 무이상, 이상으로 항상 설명하는 두 개의 상이 서로 대칭 구조를 대칭 보존법칙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두 개의 요소가 대칭적이고 대칭을 통해 보존법칙을 구성한다고 하는 겁니다. 요게 바로 전도몽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 개의 요소가 대칭적이고 대칭을 통해 보존법칙을 구성한다고 할 때 이 전도가 됐다고 하는 이 전도라는 거는 180도 뒤집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양이 음으로 이렇게 180도 이렇게 돌리면은 이게 되잖아요. 양이 음이 되고 음이 양이 되고, 그러니까 양을 180도 돌리면은 음이 되고 음을 180도 돌리면 양이 돼. 그러니까 이것은 음과 양의 그 태극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전도몽상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 태극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태극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태극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세계 자체가 몽상이다라고 하는 몽상. 꿈속에 있는 이미지들과 같은 세계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죠. 몽상세계. 몽상세계가 환하고 공하고 화환이야. 근데 그 세계는 전도구조를 가지고 있다. 전도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두 개의 요소가 대칭적이고 대칭적인 구성을 통해서 보존법칙을 구성한다.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는 물리학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대칭법칙과 보존법칙을 연결을 해서 이것을 수학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내준 분이 아주 유명한 여성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그 아인슈타인이 당대 최고의 그 수학자이자 물리학자로 칭송했던 여성 수학자이자 물리학자로 칭송했던 사람이 바로 에미네터라는 분이 계신데요. 에미네터, 이분에 관련된 책도 나와 있어요. 에미네터 그녀의 좌표라고 해가지고 이분에 대해서 많이 가소평가되어 있어요.
사실 이분이 정리한 뇌토의 정리라고 하는 이 대칭과 보존에 관련된 그 정리, 이 뇌토의 정리는 사실은 현대 그 물리학에 있어서 가장 심오한 어떤 그런 부분을 터치를 해가지고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대한 어떤 그런 사유입니다. 이게. 자, 그렇게 할 때 이게 뭐냐면은 시간 이동 대칭, 시간 대칭은 시간 변화에 불변하는 시간 대칭. 시간 대칭은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하는. 공간 대칭은 운동량이 보존된다. 보존 법칙이 항상 따라오는 거죠. 그 다음에 회전 대칭은 각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보존되는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은 보존되는 양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 상응하는, 존재하는 양.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시제법공상 부정불감하면 뭐예요? 증가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다는 건 뭐예요? 에너지가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 그런 뜻이라. 그렇죠? 에너지가 늘어나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 게 부정불감이야. 그러면 에너지가 어떤 물리량이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 않고 항상 보존된다. 이거 보존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이 공상이라고 하는 이 세계는 전도몽상 세계고, 공상 세계는 전도몽상 세계고, 전도몽상 세계는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고, 대칭 구조는 연기법 구조고, 그 연기법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은 대칭 구조로서 그것은 특정한 그 물리량이나 그 어떤 그 양들이 서로 보존되는 그 양들이 항상 보존된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부정불감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그럼 불구부정도 뭐예요? 우리가 구에서 우리가 더러움이 많지도 않고 깨끗함이 더 많지도 않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더러움도 없고 더러움도 아니고 깨끗함도 아니라는 건 뭐예요? 더러움과 깨끗함이 양이 같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함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더러움과 깨끗함의 보존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 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순수성의 보존 법칙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것도 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본질적으로는. 나오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다. 이게 다 보존 법칙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석가모니가 얘기한 연기 법칙, 석가모니가 얘기하는 연기 법칙,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니 저것이 없다는, 이게 항상 이렇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형식 논리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왜 우리가 석가모니가 제창한 그 불법의 세계를, 법의 세계는 분별지를 기초한 형식 논리학으로 파악이 불가능하다. 형식 논리학으로는 파악이 불가능해요. 형식 논리는 두 개의 양 사이의 대대작용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법의 세계는 연기 법칙으로 설명한 연기 논리학이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연기 논리학. 그러니까 논리학 구조가 틀려. 논리 구조가. 그래서 연기 논리학을 분별제에 기초한 형식 논리학으로는 파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는 우리가 분별지를 사용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식 논리학을 가지고 세계를 파악한단 말이야? 근데 형식 논리학 자체가, 그런데 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 논리학 자체가, 연기적 세계를 파악하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논리학으로, 언어적으로 이렇게 연기 법칙이 핵심인 이 세계를 형식 논리학 분별지 논리를 가지고는 이 연기 법칙의 세계는 전혀 다른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파악이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게, 형식 논리를 하게 되면은 이거를 계속 자기 보순적으로 이걸 전개를 해서 부정법으로 이것을 드러내는 방식으로밖에는 이 연기 법칙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파악을 하려면 차라리 그 물리학에 있어서 우리가 대칭과 보존 법칙으로 이해를 하면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오늘날 현대 물리학이 그런 어떤 길을 이제 제시를 해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분이 이제 에미네터 같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그런 개념들을 대칭이 있으면은 보존이 있다라고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도몽상 세계는 전도몽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결국에는 그 전도된 180도 전도되는 거잖아요. 이 전도몽상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우리 분별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이원성에 의해서 이원성 세계가 전도몽상 구조로 돼 있고 그것이 대칭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양들은 우리가 이제 특정한 양들은 항상 보존된다. 그런 개념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뒤에 나오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은 보존 법칙에 대한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 몽상세계가 무작정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법칙적 구조를 가지고 이것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연기 법칙을 가지고 이것이 드러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공이 즉 연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 것이 현상계로 드러날 때는 연기 법칙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공을 파악하려면 뭐예요? 연기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연기 상태로 보존과 대칭과 보존의 형태로 드러나는 걸로서 우리가 파악해야지 공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기 법칙이 전도 법칙이고 전도 법칙이 음양 법칙이고 음양 법칙이 태극 법칙이에요. 이게 태극 음양 법칙이다. 그래서 요거를 동양역학적 태극 음양론하고 이 불교의 연기 법칙의 상호관계 그런 부분을 분석하는 거는 또 하나의 강의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요것만 따로 역학적 관점에서 불교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전도몽상 얘기라는 게 이게 무슨 개념인지 제대로 설명하는 지금 불교 학자들이나 저기 스님들이 없어요.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 자, 이런 개념이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런 보존과 대칭과 보존의 법칙인 연기 법칙이 지배하는 그 법칙으로서 기본 구조로서 우리가 그냥 이 몽상세계나 이 공상세계라고 하는 것이 무작정 막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연기 법칙에 기초를 해가지고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은 또 몽상세계니까 몽상이니까 마치 꿈을 꾼 것 같이 그냥 깨나면은 그냥 꿈에서 깨면은 뭐야? 꿈에서 깨면은 꿈은 없는 거잖아.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꿈이 사라졌다. 그럼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되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개념이 되니까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라는 거지. 본질적으로는 없는 거라는 거지. 그럼 없으니까 본질적으로 없다는 얘기는 여기에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이 몽상세계고 우리가 결국 이 꿈이 곧 몽상이잖아요. 몽이라는 게 꿈몽자잖아. 꿈 속에 있는 상들인데 꿈이 곧 몽상이고 몽상이 사라지면은 세계가 사라져. 꿈에서 깨어나면 사라져.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존재할 뿐이야. 그럼 이 몽상세계에 있는 나, 여러분들의 꿈속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뭔가를 했어. 근데 꿈에서 딱 깨보니까 그 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우리 현실 세계도 우리가 지금 그런 꿈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녁에 잠을 잘 때 꿈을 꿀 때는 뭐예요? 사실은 꿈속에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현실 세계도 나는 꿈을 꾸고 있고 현실 세계도 꿈이고 내 마음의 세계도 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중의 꿈을 꾸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중의 꿈, 현상계의 꿈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결국? 요 물질 세계의 음의 세계도 꿈이고 요 양이라는 마음의 세계도 꿈이야. 그러니까 두 개 다 꿈이야. 그러니까 꿈속의 꿈일 뿐이야. 꿈과 꿈이 돌아가는 것 뿐이야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게 이게 전도몽상 구조로 이 자체 전체가 다 그냥 꿈의 구조야. 그래서 우리는 꿈 속에 살고 있다. 몽상세계다. 그러면 꿈 속에서 깨어나면은 꿈이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다. 본체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다. 늘어난 것도 없고 줄어든 것도 없이 보존됐다. 항상 제로다. 플러스 마이너스 0이다. 생 플러스 멸 마이너스 합하면 0이다. 항상 0 상태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항상 공 상태로 돌아온다고 하는 거다. 공 상태로는 구도 플러스 정은 마이너스. 그럼 불구부정. 그렇죠? 똑같아 양이. 그러면은 쌤쌤이야. 제로. 이런 식으로 부정불감. 이게 보존 법칙이에요. 이와 같이 그 꿈이 몽상인데 이와 같이 깨어나면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방금 얘기했듯이 꿈속에서 나라고 하는 것도 없는 거죠. 몽상이니 꿈속에 나는 나도 없고 그 나가 있는 나가 존재했던 그 세계 자체가 꿈이니까 어떤 세계도 사라졌다라고 하는 건 사라졌잖아. 꿈속에서 딱 깨니까 그 내가 존재했던 그 세계도 사라졌고 나도 사라졌어. 그러면 뭐 나도 없는 거잖아. 나도 없는 거야. 그럼 세계도 없는 거야. 꿈과 같아. 이것이 이제는 반야역의 신경에서는 중간 사상의 핵심 공성정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이 불교 사상에 있어서 가장 깨침의 기초가 되는 것은 이 공성정견을 증득해야 되는 건데 이 공성정견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자신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뭐예요? 재범무화. 그렇죠. 재범무화. 그리고 재행무상. 그러니까 꿈이니까 모든 게 다 돌아가고 있는 모든 것은 무상한 것이야.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나라고 있다고 착각하고 꿈속에서 있는 나가 있다고 착각하고 그 대상체가 있다고 착각하고 그 대상체에 자꾸 집착을 한단 말이야. 소유하려고 하고 자꾸 영속화시키려고 하고 지속시키려고 자꾸 해. 그냥 놔두면 되는데 그럼 그거를 집착을 하게 되고 애착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그 욕망을 가지고 소유를 하려고 할 때 소유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괴로움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호간에 그런 충돌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러면서 괴로움, 고통의 세계가 이게 만들어진다는. 그러면서 그것이 업을 구성하게 되고 그 꿈속에 우리는 갇혀가지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은 그 업이며 카르마. 그러니까 우리가 윤회 세계 자체, 요 인간의 윤회 세계 자체도 뭐예요? 그것도 다 꿈이지 사실은. 그러니까 꿈속에 갇혀가지고 지금 꿈속에서 헤매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로 보면 매트릭스에 갇혀있는 거예요. 매트릭스에서 그 사람들이 다 연결이 돼가지고 매트릭스라는 그 한마디로 시뮬레이션 코드들, 컴퓨터 코드들로 돼 있는 곳에 자기 의식이 연결돼서 거치에 마치 살아있는 처럼 하지만은 그것은 그냥 환상적인 세계라고 하는 거죠. 코드 체계, 그냥 정보 세계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정보론이라고 하는. 이 시뮬레이션 정보론도 제가 다시 논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성정견을 증득하는 것이 불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승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우리가 소승에서 대승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은 이 공성을 증득하는데 이 공성정견을 갖는 데 있다. 소승에서 대승으로 전하는 대승불교의 아버지가 제창한 바로 이 공성정견을 증득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야신경이라든가 금강경은 우리가 소위 경전, 금강반야바라밀다 신경이라고 하는 이 금강경은 다 이 공성정견을 증득하게 하기 위한 경전들이다라고 하네. 중간 나가르주나가 제창한 중간사상, 이 공사상, 반야 공사상, 특히 공에 대한 이치를 증득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경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경전들을 완전히 터득을 해야지 우리가 불법의 진수를 이제 본격적으로 맛볼 수가 있는 상태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해봐야 그거는 이제 소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소승도 필요하니까 이제는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 문장들이 이제는 그 소승과 대승의 차이를 이제 얘기를 하는 그 내용들이 이제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요 문장은 결국 시, 제법, 공상이고 모든 것은 대칭, 전도몽상 구조로 우리가 보존 법칙이 그 연기 법칙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몽상 세계가 되기 때문에 꿈에서 깨어나면은 다 몽상이고 거기에는 나가 없는 거고 객체 세계도 없는 것이고 그런 거라 가죠. 순간적으로 생성됐다가 소멸될 뿐인 그런 세계는, 지속성이 있는 세계는 영원히 지속되는 거는 없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나도 없다고. 그래서 나라는, 고정된 나라는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러면은 여기서 고정된 나가 없다, 그래서 공성정견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 나가라주나가 어떤 점에서 이제는 이 공성정견을 어떤 점에서 기존에도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무아론, 우리가 제법 무아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무아무상론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아무상론자의 입장에서 무아론 입장에서 요분들이 이제는 많은 거를 해왔는데, 훗날에 이제는 초기 원시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제 가르침이 진행되면서 이것이 이제 공사상으로 전환이 된 건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게 있냐면은 북파불교 시대, 그러니까 북파불교 시대에서 원시불교를 넘어서 초기 불교 상태를 넘어서 북파불교, 초기 원시 북파불교 시대에 들어와가지고는 거기서 설일체 유부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수많은 파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석가모니가 도대체 얘기하는 이 불법이 실체가 뭐냐에 대한 논쟁들을 많이 하면서 주류가 나오게 되는데, 그 주류가 설일체 유부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게 유자성론이라는 유자성. 자성이 있다라고 하는 논의, 이게 이제 이 설일체 유부의 사상은 유자성 논의. 그럼 유자성과 무자성은 어떤 차이가 있냐? 우리가 공성이라고 할 때, 공성 연기론이라고 할 때, 이 공성이라고 할 때 공성이라고 할 때 이 성이라는 말 있죠. 요 성이, 공성이라고 하는 요 성이 유자성이냐 나가라주나는 무자성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이 유자성이냐 무자성이냐, 공성의 성이 유자성이냐 무자성이냐, 이 논쟁을 하게 되는 거거든. 그때 나가라주나는 무자성이고, 기존의 가장 강력한 설일체 유부 사상은 유자성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차이를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유자성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 그것에 고정된 자성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이 있고, 우리가 공이라는 것이 있고, 그 공을 운영하고 있는, 말 그대로 따지면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변치 않는 존재로서의, 고정된 존재로서의 나가 있다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예요? 무아론이 아니고 유아론이 되는 거죠. 유아 사상이 이제는 이것이 대응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유자성, 자성을 가진 내가 있다, 창조하는 내가 있다. 그러면 이거 조화 선생도 지금 계속 뭐 법신불이 이걸 법신불이 지금 우주의 창조자라고 계속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법신불? 그러니까 이게 법신불의 성품이 법성이잖아요? 법성인데, 법성을 가진 이 존재가 법신불이야. 근데 이게 우주의 주관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일진법계의 주인공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인공. 이렇게 주인공 할 때 공짜를 쓰지만 또 이렇게 이제 요즘에 이렇게 공짜를 바꿔서 빌공짜에 거기 주인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 이제, 그럼 이 법신이라고 하는 법성이라는 것이 어떤 고정되어 있는
어떤 그 변치 않는 어떤 실체로서가 그것이 있는 그게 근거냐, 그것이 있는 거냐, 그런 나가 있는 거냐 라고 할 때 이 소멸체 유부는 이 법신은 실체다, 고정된 실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 나가르주나는 이 법신체 자체가 고정된 실체라면은 어떤 고정된 세계만, 그 고정된 실체에 근거한 그 세계만을 창조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세계 자체가 무한성을 담을 수 있는 그 성격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신불 자체가 무한한 나. 그 무하라고 하는 것은 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무한한 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어떤 유한한 자성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 실체로서 유한한 자성이 아니고, 이게 무한한, 우리가 꿈을 꾸더라도 뭐예요? 꿈이 무한한 꿈을 꿀 수 있어요. 무한한 법칙, 수많은 법칙, 셀 수도 없는 법칙에서 무한 세계를 창조를 해낼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그 자성 자체가 무한성을 담을 수 있는 무한자성이 돼야 되니까 그게 무자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자성이라는 논리는 자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자성이 무한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한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의 유한성으로 그 파악하기가 힘드니까 무자성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고정된 거라고. 그러니까 법신불, 우리가 법신불이라고 할 때 법신불, 여러분 우리가 법신불이라는 말을 할 때 그 법신불이라는 것이 실제로 그것이 고정된 어떤 실체를 고정된 어떤 그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한한 존재성, 그러니까 무한한 존재성으로서의 그 공성 그 자체를 가지고 활용해서 무한한 우주를 창조하고 있는 무한한 나라는 개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무자성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자성이 없다는 그 자성은 고정된 원인이 되는 자성, 고정된 유한한 자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고정된 유한한 자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유한한 자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논리적 모순에 봉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에서 모든 일체법이 다 나오고 무한한 세계가 창조 소멸된다고 하는 그런 기본 이치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자성이 맞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공성정견을 이렇게 증득할 때, 요때 이 자성, 이 공성의 성, 이 자성은 무자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자성.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법신불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고정된 어떤 존재다라는 그런 개념을 버리시라는 거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요 논쟁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고정된 어떤 자아가 있어가지고 유자성 이 근거가 돼서 했다면은 그것은 마치 참나론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참나. 그러면 이제 불교 말고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아트만, 뭐 이런 거하고 이제 비슷한 개념이 이게 도출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자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자성. 그러니까 무자성은 특정한 자성으로 규정 지을 수 없는 자성이다. 그러니까 규정 지을 수 없다는 건 무한성이래요. 무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자성이라고 하는 것도 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무자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잘 아셔야 된다는 거, 이게.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대승 이전에 이제는 우리가 소승에서 이제는 소승불교, 소승의 수행자들을 대승의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는 성문과 영각으로 이제는 성문 영각,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성문 영각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그 공부는 여러 종류의 공부가 있습니다. 공부가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여기 이제는 중사도의 길, 아란의 길이라고 이제 표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는 그 밀교책에서 하는 거고, 자, 우리가 이 그 성문 영각, 특히 영각이라고 그래요. 영각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승이라고 하는 게 성문과 영각을 뜻하고, 성문과 영각은 추구하는 길은 아란의 길이다라고 하는데, 그 아란과를 증득하는 게 목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석가모니도 아란이라고 불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각이라고 하는 것은, 영각은 한마디로 연기법을 통해서, 이게 연기법을 통해 증득한 사람이라, 증득한 사람이라, 깨달은 사람, 깨달음에 도달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영각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법을 냈다는. 근데 연기법이 뭐예요? 연기법이라는 게 이 공성이 현상적으로 드러났을 때, 연기구조를 드러날 때, 그 연기구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음양의 이렇게 전도몽상구조로 설명한 게 아니고, 그것을 좀 더 확장해 나가면은 12연기론이 됩니다. 12연기론. 그래서 12연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유전연기와 환멸연기 이치를 통해 가지고 깨달음에 도달한 사람들이, 이것이 영각이고, 이 사람들은 이 연기법을 통해서 독자적으로 깨달았다고 해서 독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독각.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연기법의 이치를 깊이 사유하고 삼매에 들어가서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음에 이른다. 그래서 독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승의 길을 가는 사람이, 이 독각을 이루 나간 이 사람들이 결국 아란들이 되는 겁니다. 아란. 자, 요게 소승이에요. 그런데 이 연기법과 함께 같이 석가모니가 초기에는 아란이로 불려졌고, 그 아란을 석가모니도 역시 연기법을 토대로 해가지고 기초로 해서 이걸 계속 해나간 거기 때문에, 석가모니가 초기에 가르친 가르침들을 다 기초로 해가지고 연기법을 구성을 해서 깨달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석가모니가 이렇게 가르쳤을 때 가르침들이 뭐냐면은, 사성제, 고집멸도론이라든가, 12연계론은 방금 얘기했고, 그 다음에 18계론, 육군, 육경, 육식. 그러니까 육군은 안이비설신이, 육경은 색상현비촉법, 육식은 안이비설신이에다 의식화되는 거, 그걸 표현을 해준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고집멸도할 때 도의 길을 어떻게 가냐? 이런 8정도, 그러니까 사성제 8정도. 이런 거를 제시를 한 거죠. 이런 거를 제시를 해가지고, 요런 수행을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성제 8정도, 그 다음에 18계 이론, 그 다음에 12연기론, 그 다음에 3법인론, 4법인론, 이런 거 있습니다. 4법인론. 이런 것들을 통해, 이런 거를 종합을 해가지고, 이거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종합을 해가지고, 아란의 길을 영각으로 독각의 길을 거쳐가지고 아란가를 증득한 사람들을 소승이라고 하는. 근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 공성, 지금 얘기한 공성, 그러니까 모든 것이 환상, 꿈이고 환상이고 허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전체적인 어떤 우리 중생 세계만 그런 게 아니고 부처의 세계 자체도 환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세계 구조에 대한 그것을 증득을 해서 깨달은 게 아니고, 이러한 애초에 제시된 이 방법론상의 이런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깨달은 사람들을 우리가 소승, 아란의 길을 건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성, 반야신경에 나오는 공성 연기를 증득해서 확실하게 체득한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살의 경지에 들어가는 사람들로 보는 거고, 이렇게 요런 방법론상의 연기법, 특히 연기법 구조를 가지고 깨달은 사람들은 우리가 아란이다, 독각이다, 이렇게 본다. 독각, 그러니까 독각이 아란의 길을 간 것이다, 아란가를 이런 식으로 증득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성 연기법을 얼마나 깊이 증득하느냐에 따라서
알아니냐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그 다음에 그 반야신경 문구들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사성제 12연기 그 다음에 18개 이론이 다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환멸연기 뭐 그런 것들이 유전연기가 다 섞어서 나오기 때문에 요 내용을 조금은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방금 얘기를 한 겁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쭉 설명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